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올해로 21년 차의 한의사인 이춘재 원장이 아내와 함께 오붓한 외출길에 오릅니다. 두 분이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예, 좋은 데 갑니다. 둘이 데이트로 갑니다, 오늘. 데이트 종종 가시나요? 예, 보통 일요일 날 자주 간 편이죠. 예. 가서 차도 마시고 가서 등산도 가고 가서 꽃구경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항상 연애하듯 다정하게 살아가는 부부. 이들은 오늘도 일요일이면 종종 찾곤 한다는 부부만의 특별 데이트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그곳엔 어디에도 경치 좋은 찻집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차 마시러 가신다면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정말 멋있는데 차 마시러 왔어요. 경치 좋고 차 맛도 좋은 데가 없거든요. 예. 이춘재 원장이 찾은 곳은 여성 불황인 생활복지시설인 영보자애원. 그가 5년째 무료 한방진료를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춘재 원장은 늘 나들이 나오는 기분으로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봉사하는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춘재 원장.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영보자애원. 이춘재 원장이 무료 한방진료를 위해 이곳을 찾은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자애원 가족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춘재 원장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이춘재 원장도 이들에게 장난스런 농담을 건네며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교 2번입니다, 2번. 아이고, 또 새해에다 더 인사 더 잘해주네요, 진짜. 제가 멋있게 생겼잖아요, 남자가. 그렇죠? 멋있게 생겼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곳 영보자애원은 삶에서 소외된 20세에서 80세 여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보자애원은 천여 명의 여성인들이 무연고자로 살아가고 있는 시설인데요. 그중에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신체장애, 정신질환, 간질, 정신지체 이렇게 다양한 질환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춘재 원장이 처음 영보자애원을 알고 인연을 맺게 된 건 용인시 한의사협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저희 한의사분이 여기서 그 진료 시작하다가 여기에 온 안타까움을 알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쪽에 나오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전 어느 봉사나 갈 때마다 느낀 건데요. 단타성은 봉사가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기적으로 계속 가주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일주일마다 날마다 못 오더라도 우리 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올 수 있겠으리 그렇게 저 체계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진선 원장님께서, 한의사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 근육안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 방문을 하시면서 한번 여기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침을 한번 놓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제가 그 이진선 원장님을 받아들였었는데 침을 한 30명 정도 놓으셨어요. 놓으시고 난 후에 반응이 너무 좋다. 다음에도 놔달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당신이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 용인시 한의사협회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이렇게 한 달에 2번이나 3번쯤 오실 수 있게끔 봉사하러 오실 수 있게끔 한번 그 길을 알아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그때 5월 달에 2005년 봄엔가 다녀가신 것 같은데 11월 달부터 바로 이어졌습니다. 영보자애원에서의 무료 한방진료는 현재 매주 일요일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한의사협회에 소속된 한의사들이 순번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나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자회원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늘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깨 아프시고 양쪽 다리 아프시고 많이 아프세요? 네. 밤에도 열심히 치료 받으셔야죠. 그러면 이게 선생님도 한 번씩 다녀가신 후에는 이 어깨 아팠던 게 많이 나았다. 허리가 안 아파서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오면 그러면 이제 그 한 주가 건너가는 주간에는 말로 표현을 침이라는 용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오시냐고. 그러면 오신다고. 그래서 만약에 또 그 다음 주간도 안 오신다고 했으면 안 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안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침 맞는 자체가. 한방 진료가 있는 날이면 자회원 가족들은 진료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모여 대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는 오면 정말 침 놓기 편합니다. 딱 준비하고 계시니까 정말 저한테는 편하죠. 고맙고요. 처음부터 벗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만큼이면 이쪽으로 침을 맞으러 오시겠다 싶으면 제가 옷을 다 벗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질서가 유지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침을 놓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 주방에서 몰래 빼먹어갖고 배 아픈 거죠. 혼자 다 먹었죠. 그래서 배 아프지. 손에다 침 놔줄게. 손에다가 배 아픈 걸 손에다 침 놔줄게. 일단 이렇게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손 놔줄게. 이래야 되죠. 이래야 되죠. 주방. 진료가 진행되는 내내 이춘재 원장과 환자들 사이엔 웃음소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함께 웃고 장난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진료실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즐거워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면 안녕하세요. 제 한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더 재밌어요. 이쪽에서 진료하는 것이 더. 허리 맞을 거야? 자, 빼보세요. 이춘재 원장이 하는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서로 살을 맞대고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진료가 환자의 마음을 읽고 보듬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때문에 그는 항상 환자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또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곤 합니다. 몇 년 다니다 보니까요. 처음에 힘들었지 지금은 다 알아들어요. 제가. 일단은 차트는 아픈 부위는 쓰였으니까 알고요. 이야기하다 하면 다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옆에서 다 이야기해줘요. 그렇죠. 딱 쉴 수 있는 기간은 주일날 하루밖에 없는데 그날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죄송스러워요 사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좀 이게 괜찮은데 저희가 바깥에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땀으로 목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다녀가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는 정말 하늘이 낸다는 말이 참 맞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되새겨봐요. 발이랑 손이랑 머리랑 침 맞으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따뜻하네요. 단순히 아픈 곳에 침을 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농담과 웃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진료. 이춘재 원장의 이러한 특별 진료는 오랜 무료 한방 진료를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무료 한방 진료를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 서울의 한 산동네에서부터였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한 90년도 초반에 그때부터 그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야학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의사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제가 한의사 면접 따면서
한방 진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이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산동네, 지금은 그 아파트 단지가 되었지만은 그 당시는 전부 다 산동네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철거민들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진료를 시작하자 해갖고 93년도인가 그때부터 진료소를 만들어서 금호동에 무료 진료 한방 진료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진료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 한 20년 됐네요 지금. 학교 다닐 때도 진료도 많이 했지만은 무료 진료 많이 나갔지만은 그런 한 지역을 선택해 진료 나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방학 때 한 번 그 나가서는 모든 진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진료란 것은 정기적으로 장기간 나가는 게 정말 진료다 생각해서 그때 금호동도 최대로 생각했던 최고로 좋은 진료소 만든 것은 매일 나가는 거지만 매일 안 되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가주자고 약속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뜻을 모아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찾아가는 진료를 했던 이춘재 원장. 그는 이 일에 많은 후배들을 동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만두다 생각 못 했는데요. 지금은 체력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생각했던 것이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고 후배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도 후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체력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할 겁니다.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다니는 이춘재 원장. 그는 10여 년간 병행해오던 개인 한의원과 무료 진료소를 후배에게 맡긴 채 또 다른 길을 찾아 캐나다로 건너간 적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2년여의 캐나다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건 6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이춘재 원장은 용인시에 새롭게 터를 잡고 한의원을 개원하며 동시에 무료 한방진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부터 제 집사람이나 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봉사한 걸 많이 봐왔고 그 다음에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한테 봉사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와서 다시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안 좋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안일 밖에만 해서 활동만 하니까 좀 힘들 때도 있고요. 다 아프죠? 네,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함께 따라가고 함께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이렇게 남한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서 좋고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자라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좋아요. 가족들의 이해와 지원 덕분에 이춘재 원장은 국내를 넘어 해외 무료 한방 진료로까지 그의 봉사 영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한참 제가 국내 봉사를 시작할 때 저희 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동사무소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지원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그 혼자 사신 분 노인네들 치료 다니고 그다음 저 혼자 치료가 아니라 옆에 미용사들 아니면 다른 독지가들 같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료를 같이 하게 됐는데 어느 한 기회에 제 동료 한의사가 애국을 한번 나갔다 오더만은 애국 봉사할 의도가 있냐 그래서 물어봐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애국에 오니까 저희 나라보다도 더 안 좋은 여건들을 갖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나가는 것부터도 제가 애국에 봉사를 더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주 나가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이춘재 원장. 그가 이렇게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봉사를 할 수 있는 건 주위에 도와주는 손길들 덕입니다. 이쪽도 아프죠? 그래서 많이 이제 여기 수녀님도 도와주고요. 여기 올 때마다 저 올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 제일 예쁜 사람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나만 이렇게 도와주는데. 가족들도 도와주고 같이 계신 분 중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계세요. 아픈데 조금 참아보세요. 이춘재 원장이 영보자회원에서 하루에 돌보는 환자는 60여 명.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진료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내와 수녀님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면 이렇게 직접 다 빼주시는 거예요? 네. 다른 심부름은 생활인들이 하는데 발침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 무료 한방진료팀의 호흡 덕에 어느새 예정된 모든 진료도 끝이 나고 몸과 마음이 아파 한방진료실을 찾았던 자영원 가족들은 오늘도 따뜻한 손길과 관심 속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진료를 끝낸 이춘재 원장은 처음 약속한 대로 아내와 함께 영보자유원 내 찻집을 찾았습니다. 자유원 가족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곳은 이춘재 원장이 가족과 함께 진료를 나온 날이면 종종 들리는 곳입니다. 예, 여기 저 영보자유원 때마다 자주 들립니다. 자주 왔다가 정말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낙이죠. 일요일 날은. 이춘재 원장은 함께 봉사를 가자고 할 때마다 늘 아무런 말 없이 따라와주는 아내가 고맙고 든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봉사하면 얻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나눔으로써 나한테 돌아오는 게 더 많고 행복해요. 부부는 세월을 함께하며 닮아간다는 말이 있듯 봉사를 다니는 이춘재 원장 부부의 마음은 꼭 닮아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봉사 왔을 때 저는 봉사를 준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언제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보다 더 나갈 때는 더 기분이 좋아지고 제 활력소를 준다고 할까? 제가 힘이 없을 때는 봉사를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 힘을 더 찾게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내 생활을 찾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눔으로 얻는 행복과 활력소. 이춘재 원장 부부는 오늘도 봉사를 통해 값진 선물을 얻어갑니다. 며칠 후 한의원의 진료를 끝내고 퇴근길에 오른 이춘재 원장이 집이 아닌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20여 년 전 그가 몇몇 후배들과 함께 만든 무료 진료소였는데요. 얼마 전 이곳에서 이춘재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캐나다로 떠나며 대신 무료 진료소를 맡아 운영해오던 후배에게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이곳을 운영할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춘재 원장은 힘들게 일군 무료 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20여 년 전 함께 무료 진료소를 만들었던 후배들을 다시 모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 이곳을 계속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별 생각 다 했죠. 상담하기도 오고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고민 오고 제가 이 동네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동네 높고 멀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그 후배들 다시 만나갖고 토론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나가자고 지금 했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다시 운영할 때 망설임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겠는데 더 망설였던 것은 진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다른 마음을 또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진료 침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뭐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죠. 다시 무료 진료소를 맡아달라는 요청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더 새로운 운영 방향을 고민하는 이춘재 원장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큰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쪽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처럼 그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그 리더십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또 그 진취적으로 추구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옆에서도 항상 많은 그 배움이 되고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새로 운영 체제를 정비하며
지난 몇 주간 문을 닫았던 무료 진료소가 다시 문을 연 지도 오늘로 2주째. 그 사이 동네 사람들은 20년 넘게 자신들의 아픈 곳을 돌봐주던 무료 진료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마음을 졸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 듣고서 그냥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서 그냥 당황했지 뭐. 굉장히 당황했어요 진짜. 그럴 줄 아신 그때 올 거를 볼일 있어서 못 왔었거든. 그래서 그냥 그때만 오시고 안 오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당황했었어. 근데 안 오신대 소리 듣고서 저기 했는데 또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새롭게 진료소가 문을 열고 환자들이 다시 찾아오며 진료소엔 활기가 돋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채워나가야 할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걔들 딱 갖춰졌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진료소마다 그게? 없죠 그런 것이. 걔들 갖춰졌으면 편하게 이렇게 제가 놓은 게 참 편하고. 예? 그다음에 환자들도 편하게 엎드릴 수 있고. 근데 이런 장소에 이렇게 잘 막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아파. 침보다 제가 더 무섭죠? 왜 이렇게 싸나요? 침보다 제가 더 무섭지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예. 그만. 제가 이런 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춘재 원장은 20여 년 전 무료 진료소를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진료소를 꾸려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가 계획한 것은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진료, 바로 왕진입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환자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병원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왕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할머니 혼자 계신 할머니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치료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예. 매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저 전에는 자주 갔는데 요새 이제 인력이 좀 없다 보니 잘 못 가겠다가 요새 제가 와가지고 그 할머니 뵈러 가고 있어요 지금. 이춘재 원장이 첫 왕진 대상으로 택한 곳은 초창기 무료 진료소 시절부터 몇 년 전까지 꾸준히 돌봐드리던 한 할머니의 댁입니다. 무료 진료소를 후배에게 맡긴 뒤로 그는 할머니 댁을 자주 찾아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소식마저 통 들을 수가 없어 할머니의 안부가 늘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저 기억해요? 기억해? 생각나요? 언제 생각나? 다행히 수소문 끝에 찾은 할머니의 모습은 몇 년 전과 크게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대하듯 반갑게 이춘재 원장을 대하는 할머니. 네. 할머니도 이춘재 원장만큼이나 그의 소식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왕진을 93년도에 그 진료소 만들고 94년도부터인가 왕진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왕진을 때 그때부터 알았어요. 할머니하고. 꾸준히 그럼 계속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계속 왔죠. 지금 한 1, 2년 만에 다시 왔나 지금 제가. 할머니하고는 각별한 사이였죠. 너무나 각별한 사이였는데 오늘 보니까 또 건강하니까 다행이네요. 또. 오랜만에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은? 정말 표현한다면 죽었던 사람 만난 느낌. 전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제. 예, 할머니가 오늘 오면서도 계실까 그날 아침에 전화하면서 할머니 좀 찾아보자고 왔는데 이제 계시다 보니까 정말 그 느낌이에요 지금. 예. 할머니.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푸는 것도 잠시. 이춘재 원장은 할머니의 몸 구석구석을 진맥하고 살피며 정성껏 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조금은 야위고 쇠약해지긴 했지만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의 손끝에 힘을 더하게 하는데요. 지금 하늘에서 올라온 소리 안 쳐? 아직 안 갈 거죠? 내가 올게요 또 자주 와갖고 소주 한 잔씩 먹고 갈게요. 네?
정말 제가 누참하지만 감사합니다 마음이. 네. 저도 언제나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올 거예요. 예. 할게요. 주무세요.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춘재 원장에게 꼭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는 할머니. 그 말에 전해지는 할머니의 외로움에 이춘재 원장은 마음 한켠이 저려옵니다. 본업인 한의원 진료의 무료 진료소 일까지 밤이 늦도록 이어지는 일정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이춘재 원장의 뒷모습엔 오히려 힘이 넘쳐 보입니다. 무료 진료소를 다시 꾸릴 준비에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겁다는 이춘재 원장. 그는 아직까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새로운 봉사를 찾아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그에겐 꼭 이루고 싶은 꿈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진료소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무이탁 노인들을 많이 진료하다 보니까 그 무이탁 노인들이 쉽게 와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무이탁 노인들 어떻게 하세요? 아까 왕진 갔다 와서 본 것 같이 혼자서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누가 봐줘야 되는데 볼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저희들 진료소의 꿈은 그런 병원을 만든 게 꿈입니다. 그 무이탁 노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와서 편하게 진료받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병원을 만들어서 마지막 여생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제 꿈입니다. 봉사가 삶의 낙이자 활력소라는 이춘재 원장. 세월이 지난 뒤에도 어디에선가 또 다른 봉사를 찾아하고 있을 그의 삶에 응원을 보냅니다.